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괴물 투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부에서는 괴물 투수 아니죠? 괴물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행무진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과 함께 오늘 캠핑 떠나볼 텐데요. 바로 김성수 경기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신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원 김성수입니다. 제가 괴물 신인, 괴물 투수 이야기했는데 언뜻 보면 네. 옛날에 류현진 선수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등치도 탁.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네, 네. 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 예, 좀 들었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는 좋아하는데 예. 뭐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운동은요, 다른 운동. 다른 운동 좀 뭐 저는 등산이나 워킹 같은 거 좋아하고 있어요. 아, 등산 좋죠. 네, 네. 아, 하남. 네. 자, 저희 바로 하남 자랑 들어갑니다. 네. 하남 자랑 시작. 네, 일단 하남은 서울에 보고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서울권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강남에 출퇴근 거리가 한 30분? 와. 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근에 물도 맑고 또 산도 있고 또 유네스코 등재된 또 우리 남한산성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제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가 좀 들어서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현재 인구가 33만입니다. 33만이요? 네. 꽤 큰데요? 아, 글쎄 근데 이제 위례 쪽이 또 신도시가 있는데 예. 그쪽은 좀 원도심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밀지구라고 그래서 이제 또 서쪽이죠. 이제 원도심하고 서쪽에도 좀 구성이 돼 있어갖고 거기는 또 좀 원도심하고 생활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이라고 감북 초이동 이쪽은 또 이제 강동구하고 송파가 인접해 있어가지고 네네.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은 거의 서울이네요. 아 그렇죠. 뭐 발만 건너가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제 33만에서 아까 교산 신도시? 네네.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훨씬 더 유입이 되겠네요. 한 5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에 살고 있는데 네. 수원은 인구가 많잖아요. 네네. 예전에 하남 이제 출장하거나 그러면 하남은 이제 작은 도시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렇죠. 작지만 센 도시다. 아, 예. 근데 인구도 이제 작지가 않네요. 네. 적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하남시의 이제 원주민으로서 예. 저희가 자랄 때는 사실 인구가 2만 명, 15,000명. 아, 그랬어요? 예,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남시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미사 신도시가 들어오고 가밀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어난 사례가 된 거죠. 하남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치 얘기 한번 살살 해볼게요. 네. 초선입니다. 네. 아까 제가 괴물 신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왜 또 괴물 신인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 일단 제가 초선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 도시환경 일을 처음에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부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도하고 교육청의 예산을 저희가 50조 정도를 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또 국민의힘의 기획수석을 맡았었고 와. 그다음에 또 저 경기도의회 지방재정분과위원장을 지금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야정 협의체 이제 정책수석으로서 전반적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예.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을 공모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좀 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면 한 이틀 정도 집을 못 가고 네, 라꾸라꾸 침대에서 잠을 취하고 그렇게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이 아마 힘들 거예요. 이제 네. 여야 동수라서 맞습니다. 의견 조율이 상당히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부위원장으로 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1년 좀 넘어가는데 네. 그래도 정치 이력이 없어요 보면. 근데 예, 갑자기 정치 이렇게 이력은 또 없습니다.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 1년 전에 돌아가서 아, 1년 전에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주민대책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지역에 근데 사셨구나. 네, 이제 했는데 예. 이게 조금 뭐 어떤 강제 수용이다. 이제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미사 신도시도 그렇고 가밀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교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런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문제성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권 개입들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가 이제 대변하다가 네네네. 이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하남시 제 1대 2대 시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님의 길을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원체 예. 너무 힘들게 사셨고 예. 그다음에 그 정치인의 자세가 어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지금 포기하긴 좀 제가 좀 다소 젊었고 예, 예. 그래서 좀 동의를 안 했었는데 그런 불합 뉘앙스 때문에 이제 정치판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어떤 이거를 지금 흐름을 바꾸자 이런 계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버님, 이 선친께서 1대, 2대 이제 시의원을 하셨는데 특별한 롤 모델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님은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 뭐 이거 제 자랑, 저희 집안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동의는 안 했어요. 어렸을 때고 제가 일찌감치 이제 아버지 대신 사업을 했고 네. 근데 아버님이 늘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희생하시고 예. 그래서 가족 일보다는 바깥 일, 집안 대소사보다는 바깥 일. 바깥 일. 그 모든 대소사를 제가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굳이 저렇게 살으셔야 되나?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 지나 보니까 제가 50대를 오다 보니까 예.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아. 그다음에 아버지가 저보다 그릇이 컸구나.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릇이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상을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던 원래 그 정치인들께서는 이제 아내 일보다 바깥 일. 그렇죠. 그 당시에는 1대 2대 때는 연봉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무보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명성만 갖고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해타산이 강하고 또 자기적인 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전 그런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옛날에 어떤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초석을 다시신 네. 하남시에서 선친이 계셨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 아버님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가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뭐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그릇은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더 열심히 아버님의 어떤 또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게 기준을 잡고서 중심 잊지 않고 열심히 하여가 나갈 생각입니다. 아버님 정치하셨을 때 좀 어렸을 때 에피소드라도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동네 어떤 뭐 마을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지역에 현안이 생기시면 네. 뭐든지 발을 벗고 먼저 나가시는데 그래서 뭐 데모 예전에는 이제 뭐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국토부가 과천에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며칠씩 이렇게 하시고 과천까지 가셔가지고.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그걸 이제 혼자 하면서 울기도 울어봤고 그래서 아버지를 좀 원망도 했었던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을 살아보니까 예. 그런 거에 저한테 큰 도움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결정력도 생기게 되고 이 일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 여러 가지를 깨우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아버님 네. 안 계신 걸 그렇죠. 내가 또 가장으로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렇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남 일녀 있습니다. 이남일요? 네. 어우, 다전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아빠가 정치하니까 네. 그걸 걸어왔잖아요, 그 가정을.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선거를 나오기 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 내가 이러이러한 선거를 나가고 싶다. 어. 근데 가족의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 내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난 내가 여길 감으로써 내 자식들이 입을 피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가족하기 신경 못 쓴다. 캠핑도 그거를- 못 간다. 못 가고 놀아주지도 그다음에 못한다. 놀아주지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 갈 수 아이쿠야, 있고 아이쿠야.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도 못 가고 생일 잔치도 나 참석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아빠가 기운을 얻어서 나가 보마 이랬더니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자녀들이 아직 어릴 텐데. 저희 큰딸이 23, 네, 둘째가 21, 막내가 20입니다. 결혼을 네, 성인들이네요. 네.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예, 예. 결혼을 진짜 일찍 하셨 27에 했습니다. 네, 와. 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케이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갖고 예. 제가 이제 장남이었는데 예. 저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으시대요. 일찍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일찍 결혼해서. 네, 아내를. 근데 다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자식을. 그랬어요?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이렇게 네. 한번 네,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 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뿌듯했던 일 한두 가지만 꼽아볼까요? 일단 뿌듯했던 것은 우리 경기도 의회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제 심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이제 상임위에서 일단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현안들, 괴산 3기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골고루 예산 분배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 의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제 살림을 이제 예산은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의 살림, 경기교육청의 살림을 다 들여다봐서 네. 그때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50조입니다. 50조. 네. 말로 50조 하지. 그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네, 얼마나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네. 많이 할 거예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그냥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것보다 그럼 이래서 내가 예산을 정말 배분도 해보고 네. 하남시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다 그렇게 한번 네,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전체 지역의 특성도 알게 됐고 네. 또 사실은 그 지금 경기도 전체가 열악한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북부 쪽이나 이 동남부 쪽에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이 시 운영을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정부에서 네.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배분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가장 안배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 안배를 해야 되니까 해야죠. 라쿠라쿠 침대에 자는 거는 충분하다. 3일이라도 잔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네. 그만큼 책임감이 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힘들었던 일도 속상했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대표단에 이제 들어가서 기획수석도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예. 다른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자기 어떤 의원들은 이제 뭐 나 이런 예산도 좀 필요하니까 자기 지역에 갖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요청도 있고 근데 다 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어떤 당의 소속이다 보니까 전체 78명의 의원들한테 안배할 수 있는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개인을 다 못 챙겨드렸을 때 좀 거만하다. 저놈 초선인데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다음에 너무 중책을 맡다 보니까 이제 시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저기다가 100원 더 주는 거고 그렇죠. 더 줘야 되는데. 네네. 전 그런 거. 전 삐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뭐 동료 의원들이 막 뭐라 하면. 그래도 그분들의 또 이런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꿨을 때 그분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거죠. 왜냐면 내 지역에 그만큼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네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해드리고는 싶은데 개인적으로 내 돈 같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것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민들한테 나눠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또 예산이 있다면 그걸 단호하게 또 예산 삭감을 통해서 네. 또 재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칼 같아야 되겠네요. 뭐 예산을 그것 다뤄야 때문에 되니까. 이제 좀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많이 언쟁도 있었고 그러셨겠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또 협의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또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정책 사업이 있으니까 예. 또 저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예산 이제 또 양당이 또 반대하는 건 또 삭감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많이 하고 아유, 있었죠. 또 여야 동수니까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네, 많이 힘들죠. 이제 뭐 이제 10월 넘어가고 11월 넘어가면 또 이제 본예산 시작됩니다. 이제 11월에 본예산이 시작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다음 2기 예결위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도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그동안 또 이제 그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올리면 네. 또 그걸로 기반으로 또 얘기를 해서 전반적인 경기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겠죠. 오늘 진짜 힘이 잘 돼가지고 네. 라쿠라쿠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요번에는 뭐 편안하게 좀 주무셨으면 하는 고맙습니다.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네네. 보건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나요? 복지 예산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3위입니다. 3위. 그렇죠, 3위. 네, 맞습니다.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현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도지사님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게 장애인 기회소득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제 뭐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령화 사회에 접하고 들어섰음으로써 노인에 대한 예산을 저는 좀 증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이제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이제 대한 처우 개선. 처우 개선. 네, 이게 지금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나눠주는 돈이 꼴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상향을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예결위 때 저희가
저 예결위 위원장인 김민호 위원장하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제 얼마를 더 증액을 시켰는데 금액을 더 증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건복지로 온 이상 이걸 관심을 갖고 좀 더 이제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서 네.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인 예산을 고령화에 대한 이제 준비를 저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인정도 좀 많은 시설이 있는데 열악하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이제 시군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노인정의 개보수도 심급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노인분들이 에어컨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TV도 좀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시력이 나쁘니까 TV가 조그만 걸로는 다 못 보잖아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시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그런 이제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설도 현대화 시설을 좀 개보수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처우 개선도 그다음에 식사도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노인정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의 이제 밥 하시는 분 인건비도 좀 상향하고 식대비도 좀 더 상향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골고루 이제 영양식을 좀 드려야 좀 러닝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공원 상체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요즘은 연세가 또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80은 넘어야 노인이 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70대 분들은 요즘에 이런 뭐 청소라든가 이런 예. 거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해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적 자본을 투입해서 네. 그런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 때 네. 나중에 일어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노인들을 위한 그 예산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대원이야 잘 살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차근차근 좀 준비해 나가자. 네, 네, 또 맞습니다. 김동인 지사가 하는 이제 장애인 기회소득 네. 그것도 굉장히 중심에 있나요? 기회소득은 이제 요번에 처음 이제 주장하고 나오신 건데 사실 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장애인들의 지금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데 이제 정확하게 그것은 또 이제 상임위 위원들끼리 심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배분될 수 있는지 그걸 또 이제 또 자격도 또 따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금액도 잘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심사 잘 하셔가지고 네. 한번 좋은 네. 그 경기도가 내세우는 게 좀 기회 소득이잖아요. 기회 네네. 경기도. 네네네. 저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경기도. 안타깝습니다. 노총각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경기도. 네, 이제- 지사님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신혼주택 부부라든가 이런 혜택이 제 많은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청년들이 지금 시집장가 가야잖아요. 생애주택에 대한 부분도 예.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복지잖아요. 그럼요. 네. 복지입니다. 제가 희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남시 토박입니다. 네. 하실 이야기 많을 텐데 하남시 현안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남시는 너무 좋은 도시라고 저는 그렇죠. 신도시만 생각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신도시하고 원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죠. 그래서 하남시 하면 막 되게 아파트값도 막 비싸고 막 좋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신도시는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파트를 살아보지 않아서 토박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주택에서 살아서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편하시고 또 좀 뭐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남시 현안 빨리 현안 얘기하세요. 아파트 얘기하니까 살아보고 싶어서. 네. 지금 하남시 현안은 예. 말씀 그대로 지금 이제 원도심하고 신도시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네. 충돌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 분들하고 원도시 분들의 이제 생활 공간이 자꾸 부닥치게 되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면 교통 인프라.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도로가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차가 막힌다. 네, 그래서 이제 도로 개설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 네. 그래서 이제 3호선, 9호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도 이제 3호선이 지금 위례서부터 교산 신도시를 가미를 통해서 교산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시청역까지 오는데 이게 이제 이 역사가 다 신도시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원도심과 신도시는 걸어서 지구까지 불과 500m가 안 돼요. 200m가. 바로 옆이네요. 100m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하천을 건너니까. 예. 그러면 원도심에도 원 주민들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역사를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그 경제성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현안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남시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라는 또 뭐 공연장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고 국제적인 뭐 공연장을 지금 그래요? 네. 그 그래서 공연장이 생길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생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남시는 면적의 한 70%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린벨트를 또 해제하려면 또 국토부라든가 정부에서 승인받아야겠네요. 네, 또 환경부가 가장 또 현안이 크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더 규제 완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멋진 공연장이 그렇죠. 강변에? 그렇죠. 이제 예정지는 미사동이라고 미사섬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고 그러거든요. 섬이 있어요? 네, 미사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섬으로 독립돼 있습니까? 독립돼 있죠. 배 타고 가야 돼요? 아니죠. 이제 용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예. 물을 건너가는 다리를 일단 해놨군요. 네, 그래서 다리인데 이제 장마 때는 잠기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어떡하지? 발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예. 이제 잠기는 그런 섬인데 지금은 이제 조정 경쟁이 들어오면서 뚝을 싼 거죠. 양쪽에 뚝을 싸서 섬이 이제 내륙화가 된 거죠. 원래 자연섬이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인공섬처럼 좀 변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심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도로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추진이 잘 되면 네. 거기에 멋진 공연장.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가수들과 예. 우리나라의 뭐 K-팝 가수들이 유진스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르세르팝. 제가 사실은 잘 뭐 유진스밖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공연하시고 하면 예. 또 하남시나 또 우리 또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또 팬들이 많잖아요.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제 한류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죠.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공연장도 막 급하게 해가지고 상암 월드 공연장을 이용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공연장들이 더 많아져야겠다. 맞아요. 상암 경기장 잔디밭이 다 죽었대요. 진짜로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럴 때 딱 하나만 갑시다. 그러면은 그 공연장이 그럼요. 있으면 그럼 좋죠. 예, 응원하겠습니다. 꼭 추진되기를. 저희도 뭐 그렇게 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네, 지하철역도 좀 꼭 이전 좀 해서 원도시민과 신도시 주민이 같이 좀 공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국토부나 어디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해야겠네요. 뭐가 해야 더, 되는데 어디가 더 좀, 좋을지.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네. 시가 또 요거 이제 주민들의 반영을 하남시가 가장 많이 받고 또 경기도에다가 저희 또 철도국에다가 또 이제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조금 그것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바람이 잘 반영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핵심인데. 1순위가 돼야죠. 네, 어디에 맞습니다. 설치돼야 가장 효과적일지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남 좋죠? 좋습니다. 자, 1분 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하남 자랑 시간입니다. 자, 시작. 네, 우리 하남시는 정말 그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또 강남과 또 가깝게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남시에서는 교통이 모든 고속도로가 하남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하고 그다음에 양양고속도로 그다음에 포천간 고속도로 다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곳이 하남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통의 요충지 하남과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하남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캠핑 같은 거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좀 의회에서 좀 빡빡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캠핑장 모습을 같이 데 오니까 왠지 떠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네. 떠나요. 네. 하남으로. 네, 고맙습니다. 하남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주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정 토크쇼 경기도의 괴물 신인 김성수 의원과 함께 만났습니다. 참 류현진 선수처럼 멋지게 경기도의 스트라이크 삼진아웃 많이 시켜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